안녕하세요. 잘못된 세금 컨설팅을 뒤집는 안영준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금과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미 사내근로복지금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이미 많이 찾아보신 대표님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차명주식과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차명주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럼 대표님들께서 어떤 것들을 상담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한 기금, 즉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복지를 한다면 나라에서는 꽤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복지를 활용하냐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한테 이렇게 복지를 하거나 급여를 줄 때는 회사에서 직원한테 이렇게 직접 급여를 주거나 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상여금을 주거나 혹은 복지를 할 때 이에 대해서 세금이나 혹은 사대보험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복지나 혹은 어떤 급여를 받을 때 사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늘어난 복지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주,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직원에 대해서 어떤 상여가 나가거나 복지를 해줄 때 여기에 대해서 사대보험을 또 떼게 되면 대표님 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복지를 해주고 어떤 급여를 줄 때도 사대보험을 부담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런 병원에서 직원의 사대보험까지 부담을 하는 내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대표님 부담분이 굉장히 크겠죠. 이때 회사에서 직원한테 직접 복지를 하거나 혹은 직접 급여를 줄 때 이 사대보험과 세금을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직원에게 회사에서 복지를 하게 된다면 사대보험이나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입니다. 즉 회사에서 직원에게 직접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직원에게 복지를 하게 된다면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혜택들을 사용할 때 왜 컨설팅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 그대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금이죠. 즉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어떤 개인의 재산의 축적이나 혹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면 잘못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한 번은 꼭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대표님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드릴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상담을 받으신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만났던 그런 상담 사례들 중에서 잘못된 컨설팅 사례를 하나 뽑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차명주주가 이렇게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명주주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차명주식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이 차명주식을 기부를 한 겁니다. 즉 회사에서 이 차명주주가 있었는데 이 차명주주에 대한 이 주식을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주식은 정리가 됐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실제로 이제 이 이후에, 그러니까 차명주식을 정리한 이후에 배당을 계속 몇 해 동안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쪽 입장에서는 이 오너들은 실질 주주들 외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당을 주는 게 아까워서 배당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복지에 있어서 전혀 활용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 차명주식을 넘겼을 때 이후에도 배당도
상담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꼭 대표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에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켜보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두 가지에서 양방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명주식을 어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기부를 한다고 해서 이런 솔루션들이 모두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이런 사후관리나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대표님들께서 차명주식을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런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 컨설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기금은 언제까지나 직원의 복지 용도로 이런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어떤 개인의 재산의 축적이나 혹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의 복지와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컨설턴트님들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만능 해결책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에서는 차명주식과 관련해서 딱 하나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 외로도 여러 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돼서 잘못된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잘못된 컨설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른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